자, 이번에는 6.4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6.4장은 싱크로너스 카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루는 카운터가 이제 바이너리 카운터, 그리고 업다운 바이너리 카운터, 그리고 BCD 카운터, 바이너리 카운터, 위드 패럴렐 로드, 병렬 입력을 갖는 바이너리 카운터. 그 밖에 뭐 여러 카운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카운터들에 대해서 우리 6.4장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너리 카운터인데요. 자, 뭐 바이너리 카운터니까 0부터 이제 15까지 비트 수만큼 카운팅을 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싱크로너스 카운터인데 싱크로너스라는 말은 이 카운터 안에 있는 이 회로 내에 있는 모든 플립플랍이 하나의 클락에 대해서 동기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싱크로너스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동기화되어 있다라는 게 하나의 클락에 대해서 모든 요 플립플랍 혹은 레지스터에 이 클락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한 칩 내에 여러 회로가 있는데 그 모든 회로가 하나의 클락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보통 클락 도메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빠른 속도로 동작해야 되는 회로, 그리고 느린 속도로 동작해야 해도 되는 회로, 이제 이런 것들의 구별을 지어가지고 그 각 영역을 클락 도메인이라는 영역으로 구별을 합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요. 이게 하나가 이제 클락 도메인이 되는 거죠. 자, 이 각각의 클락 도메인이 보통 이제 다른 클락을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의 클락 도메인이라고 할지라도 클락의 속도는 변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클락의 속도가 변한다는 거지 다른 클락을 쓴다는 건 아니니까 좀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회로가 빠른 동작을 할 필요가 없을 때는 클락을 늦춰가지고 천천히 동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저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로파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배터리 빨리 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전력이 중요한데 핸드폰을 쓰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시스템 이제 OS가 안 쓰고 있을 때를 확인을 해서 감지를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칩들 중에서 끌 거는 꺼버리고요, 아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동작해야 되는 회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화를 받는 그런 모듈이라든가 또 알림을 띄워주기 위해서 뭐 그렇게 뭐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회로들과 관련된 것들은 켜져 있기는 켜져 있어야 되죠. 근데 빠를 필요가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동작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클락 속도를 늦춰가지고 굉장히 늦게 늦춰가지고 동작을 시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에. 그것을 얼마만큼 잘하고 섬세하게 하고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시스템의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 성능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도 이것저것 써봤을 텐데 어떤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대기 모드에서 잘 안 떨어져요. 어떤 스마트폰은 대기 모드에서도 그냥 스마트폰 주머니에 넣어놓고만 있어도 이 배터리가 줄줄줄 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잘못 만들어서 그래요. 잘못 만들었다기보다는 싸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런 디테일한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만들기만 한 거죠. 자, 싱크로너스 카운터는 굉장히 어싱크로너스, 그러니까 리플 카운터에 비해서 만드는 게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지금 이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 출력이 있고요. 클락 이네이블이 있는데 얘를 엔드 시켜서 다음 이 플립플랍에 입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그냥 반복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출력과 그 다음에 요것들 다 엔드 시켜서 다음 입력으로 사용을 하고 또 출력과 요거를 엔드 시켜서 다음 입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러면은 끝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모든 비트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요렇게 요 입력에 대한 거하고 결국엔 얘가 1을 하고 얘 1을 3개를 엔드 시킨 건데 당연히 카운터 이네이블이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은 중요한 게 아닌데 요 2개 라인이 중요한 거죠. 언제
언제 다음 이 비트가 1이 되느냐 하는 조건인데요. 당연히 둘 다 11일 때 다음에 11이 되겠죠. 0, 1, 2, 3 다음에 4가 돼야 되니까 두 개가 11일 때 다음에 1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요게 1이고 요게 1이면 그 다음에 얘가 1이 될 것입니다. 다음 클락에. 당연한 그 카운팅의 동작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언제 1이 되나요? 얘가 111이 되면 7이 되면 그 다음에 8이 되어야 되니까 1000이 되어야 되니까 얘가 111인 조건일 때 얘가 1이 됩니다. 얘가 111인 조건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얘를 AND 시키면 되겠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싱크로너스 카운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리플 카운터 같은 경우는 그 플립플랍의 동작에 대한 모든 그 지연 시간이 다 누적이 되기 때문에 비트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느려집니다. 타임이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되고 느려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업다운 카운터입니다. 지금 우리가 업 카운터를 했고요. 이번에는 다운 카운터를 하는 건데요. 사실 굉장히 쉽죠. 다운 카운트는 어떻게 할 때 값이 변해야 될까요? 00이면 떨어져야 되겠죠. 3, 2, 1, 0 다음에 다시 떨어져야 되니까 제로가 되는 조건을 찾습니다. 제로가 되는 조건을 어떻게 찾냐? 0일 때 1을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00일 때 1을 만들어내는 조건 이거잖아요. 이거 AND 했는데 여기다 낫을 붙여놓는 거죠. 이렇게 낫을 붙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00이면 여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회로를 추가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자, 먼저 업 카운터 같은 경우는 앞에서 했었던 그 카운터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업 카운터는 그냥 요거죠. 요 부분. 요거 해서 AND 가고 요거 가지고 요거 가서 AND 가서 요걸로 입력으로 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JK를 T로 바꿔놨는데 지금 똑같은 겁니다. 이거를 JK로 바꾼 다음에 이 값을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한 게 우리 앞에 회로잖아요. 요거죠. 똑같은 거예요. JK랑 T랑 지금 똑같습니다. 어차피 반전하고 보유 조건만 쓰기 때문에 똑같아요. 자, 다운 카운터는 여기 AND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언제 이게 또 이 회로를 동작시키느냐? 언제 이전에 값이 0이었으면 여기 낫 지금 반전 출력을 우리가 넣고 있죠. 그래서 이 다운 카운터는 이전에 0이었으면 다음번에 값이 반전이 돼야 된다 라는 조건을 찾아가지고 만들어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업, 다운 카운터가 있고 여기 좀 회로가 들어있다고 해서 당황하면 안 되고요. 별거 아닙니다. 이제 사실은 이게 업 카운팅을 시킬 때는 1, 0이라는 조건을 넣어야 되고요. 다운 카운팅을 할 때는 0, 1이라는 조건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00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변하지 않는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이 조건까지는 오케이인데 지금 쓸데없는 11이라는 조건도 만들어 넣을 수 있어요. 이걸 넣어서 쓰면 사실 안 되지만 넣을 수 있죠. 실수로. 이럴 경우는 지금 업 카운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1, 1을 넣으면 여기 1 들어가고 요게 0이 돼 가지고요. 요게 0이 돼 버리니까 업 카운트가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요쪽 라인이 활성화 되는 거죠. 이쪽. 이쪽은 다 죽어버리고 이렇게 심플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업 카운터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분석을 해봤고요. 11이면 그 다음 게 1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11이면 그 다음 게 1이 되면 되는데 다운 카운트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0이면 반전해야 돼요. 0이면 반전하면 된다. 그러니까 0이면 반전하고요. 0이면 반전을 하고 0이면 반전을 해줘야 돼요. 다 0이면 반전을 하는 거죠. 당연히 3, 2 이게 3, 2, 1 제로가 된 다음에 다시 15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0이 돼야 돼요. 0이 돼야지 이게 0이 되면 반전이 돼야 됩니다. 0이 돼야지 반전되고 0이 돼야지 그 앞비트가 반전이 되고 0이 돼야지 앞비트가 반전이 됩니다.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 봤더니 15, 14, 13, 12, 11, 19, 8, 7, 6, 5 이렇게 해서 쭉 다운 카운팅이 우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싱크로너스 카운터 중에서 이제 BCD 카운터입니다. 우리가 리플 카운터도 바이너리 카운터하고 BCD 카운터를 했고
물론 카운터는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BCD는 0에서 9까지 카운트를 하는 건데요. 뭐 0에서 8까지 카운트를 하는 것도 만들 수 있고 0에서 5까지 카운트를 하는 걸 만들 수도 있고 0에서 10까지 카운트를 하는데 이씩 증가하면서 카운팅을 하는 것을 만들 수도 있고요. 다양한 카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카운터에 대해서 사실 그 리플 카운터를 만들어낸다는 건 사실 거의 힘들어요. 불가능하고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싱크로너스 카운터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만든 다음에 그냥 스테이트 테이블 그려가지고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요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싱크로너스 카운터는 설계하기가 쉽습니다. 스테이트 다이어그램만 그리면 그만이니까요. 자, 지금 BCD 카운터인데 이 0에서 9까지 지금 카운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그래서 다음 상태를 한번 썼습니다. 지금 써가지고 썼고 그리고 이 프레젠트 스테이트에서 넥스트 스테이트로 변화할 때 플립플랍의 인풋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T 플립플랍을 쓴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러면 뭐 0이 0값이 될 때는 보유니까 0이고요. 0이 1값으로 될 때는 반전이니까 1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립플랍의 조건을 쭉 써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어떻게 하면 되나요? 카르노 맵을 이용을 해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면 이 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지금 보면 간단해가지고 규칙을 그냥 찾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TQ1 같은 경우는 다 1이죠. 그리고 없는 조건, 입력 조건이 정의 안 된 건 뭔가요? 동켜입니다. 그러면 그냥 1이겠죠. 모든 걸 포함했다라는 가정하에서요. 자, 그 다음에 요거 TQ2를 봐야 되는데 TQ2 요거는 그냥 봤더니 이게 좀 사실 애매한 점이 있어요. 이걸 그냥 봤더니 찾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예. 요거를 이제 요 식을 보고 나면은 그 지금 좀 Q1하고 Q8의 낫을 취하면 두 개를 AND하면 요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생각이 잘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없다면 이게 지금 이거를 가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요걸 가리고 요걸 보면 금방 이렇게 이 식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안정적으로 카르노 맵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 요 같은 거를 보면 Q4를 보면 얘하고 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잘 될 것 같지 않죠.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조건을 찾아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르노 맵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카르노 맵 요 Q 4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이제 될 텐데요. 0 아니 그 8 4 2 1이라고 간단하게 쓸게요. 0 0 0 1 1 1 1 0 해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0 1 2 3 3 요거 하고 있죠. 0 1 2 3 4 5 6 7 8 9인데 1이 지금 3하고 7입니다. 그래서 3하고 7이 1이고요. 10부터는 다 동케어기 때문에 아래는 다 동케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묶겠죠. 이렇게. 가능한 한 큰 블럭을 만드는데 2의 n승 배수로. 그러면 요게 지금 이쪽 부분은 다 이제 없어지게 되고 변수가 요것만 남아서 Q2하고 Q1만 남습니다. 이렇게. 예.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패럴렐 로드를 갖는 바이너리 카운터입니다. 자, 패럴렐 로드를 갖는 바이너리 카운터인데 지금 JK 플립플랍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그
카운터의 전체적인 동작을 살펴보면 여기 테이블 6.6에 이 그 전체적인 동작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클리어가 요게 이제 리셋 신호입니다. 그쵸? 요게 지금 리셋인데 리셋이 0이면 이제 모든 동작이 이제 그 이렇게 리셋이 되는 전체 동작이 초기화가 되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 클리어가 이제 1인 상태에서 정상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클락이 라이징 에지가 됐을 때 로드 신호가 1이면 카운트 신호가 이제 동케어가 되고요. 로드 인풋 그 바깥에서 병렬적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드가 그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가 가장 높은 신호가 로드다. 로드가 1이 뜨면 카운트가 뭐건 간에 데이터를 로딩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스펙을 먼저 잡는 겁니다. 내가 설계를 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스펙을 잡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드가 0인 조건에서 카운트가 1이면 카운트를 하고요. 0이면 노 카운트, 그러니까 노 체인지, 노 카운트, 보유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론 이것도 조금 그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업다운 카운터와 조합해서 로드도 할 수 있고 업 카운트, 다운 카운트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설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는 그냥 로드하고 이제 업 카운트 하는 정도만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동작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뒤에 이제 하나씩 그 동작들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보기 좋게. 자, 먼저 자, 클리어가 이제 1인 조건인데요. 요거는 클리어는 당연히 지금 1이 들어가 있고 클락이 주어졌을 텐데 이제 로드 신호가 1인 조건이에요. 로드 신호가 1이라면 여기 지금 인버터가 있으니까 여기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카운터 신호가 뭐건 간에 이 엔드 게이트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엔드 게이트가 이제 0으로 쭉 0이 들어가서 이 0으로 연결된 것에 요거 신호들을 보면 요게 다 이렇게 0이 되는 거니까 이 엔드 게이트는 무조건 다 이제 0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0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오아 게이트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i0에 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연결된 것들을 보면 여기 1이 되고요. 여기는 인버터를 거쳐가지고 0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드 신호가 1이니까 여기가 0 다시 엔드 여기 인버터를 거쳐가지고 1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는 엔드 요 신호가 지금 여기가 0이니까 0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 라인이 0이니까 요 라인들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아 게이트에. 그래서 오아 게이트 출력이 지금 요 엔드 게이트의 출력이 그대로 오아 게이트로 나오게 되고요. 10이면 이제 여기 보면 10인 경우에 셋이잖아요. 그래서 셋이 돼서 1이 돼요. 그래서 1을 넣었더니 여기 1이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0인 경우를 살펴보면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1이 되겠죠. 여기가 0이고 여기 1이 되겠죠. 여기는 11이 들어가 있고 요게 1이니까. 예. 그래서 요 엔드 게이트 출력은 0, 요 엔드 게이트 출력은 1입니다. 마찬가지로 요 값이 그대로 0, 1이니까 0, 1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엔드가 0이니까요. 영향을 미치지 않죠. 요 오아 게이트에. 그래서 0, 1이면 여기 보면 리셋입니다. 리셋. 그래서 출력이 0이 됩니다. 그래서 0이 들어갔더니 이렇게 0이 저장이 된 그런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동작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로드와 요 입력을 이용을 해서 요 플립플랍의 출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로직을 구성을 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 패럴렐 로드를 갖는 바이너리 카운터 중에서도 이 디플립플랍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잠깐만. 이 앞에서 지금 요 Cout도 있습니다. Cout. 요 Cout은 카운팅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하면 1이라는 신호를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카운트가 이제 어떤 카운트 값이 지금 A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있으면 이렇게 출력이 될 텐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0, 1, 2, 3 해서 15까지 출력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 Cout은 계속 0이다가 요 15일 때 한번 1을 딱 이렇게 발생을 시켜서 내가 한번 카운팅을 전체 한번 다 돌았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여기 앞에서 보면 Cout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A 값이 출력이 되고 Cout이 출력이 되는데 카운터는 꼭 요 Cout이 있습니다. 한번 다 돌았다는 정보를 외부에 알려주기 위해서 꼭 Cout이라는 저 신호가 반드시 카운터에는 달려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요 JK 플립플랍에서요. 여기서 요 JK 플립플랍을 지금 D 플립플랍으로 바꿔 놓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사실은 이 D를 이대로 쓰면은 카운팅이 안 되고 이게 T 형태처럼 해서 요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요 인버트 요걸로 해서 그 Q 바 출력을 이용하는 회로를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보지 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지금 그 JK 플립플랍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뭐 했었냐면요. 업 카운트하고 그 업다운 카운트 둘 다 되는 업다운 카운터까지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싱크로너스 BCD 카운터도 했었고, 그리고 그 패럴렐 로드를 갖는 그런 바이너리 카운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카운터를 이제 BCD 카운터 혹은 뭐 다른 카운터도 이게 가능하긴 하는데, 어쨌건 그 어떤 카운팅하는 것을 이 부가 회로를 이용을 해서 좀 조절할 수도 있어요. 패럴렐 로드를 이용을 하면은.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식을 지금 이렇게 나타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BCD 카운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BCD 카운터가 있으면 사도 되지만 지금 BCD 카운터가 없고 나는 그냥 바이너리 카운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지금 브레드보드에 이렇게 그 칩들을 연결을 해서 어떤 동작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이제 BCD 카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구입한 거는 바이너리 카운터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 바이너리 카운터를 가지고 BCD 카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 두 가지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 뭐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로드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클리어를 이용한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는 첫 번째 방법부터 봅시다. 로드를 이용한 방법. 지금 보면 패럴렐 로드에 그 이 0을 이렇게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라운드로 이렇게 연결을 이제 한 게 되겠죠. 불안하면 뭐 그 저항 같은 거 좀 연결해 가지고 연결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0을 연결을 해 놨어요. 이렇게 00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클리어가 이제 1이 주어지고 클락이 주어졌을 때, 클락은 주어집니다. 주어졌을 때 이제 카운트를 1로 탁 넣어주면 카운팅을 시작하겠죠. 0, 1, 2, 3, 4, 5, 6, 7, 8, 9가 딱 되면 여기 이제 1, 0, 0, 1이 돼서 요 엔드 게이트의 출력이 얘의 출력이 1이 될 것입니다. 그쵸? 9가 되면 그러면 로드 신호가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딱. 그러면은 다음에 클락이 딱 주어지면 어떤 동작을 할 것 같아요? 로드가 1이니까 그 다음은 로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9 다음에 뭐가 되느냐? 무슨 동작을 하느냐? 카운트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로드 동작이 카운트의 이 컨트롤 신호보다 카운트라는 신호보다 이 로드라는 신호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로드가 1이니까 0을 로딩을 합니다. 그래서 9 다음에 0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타이밍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0, 1, 2, 3, 4 해서 9가 딱 되면 요 게이트에 의해서 로드 신호가 1이 뜹니다. 이렇게 1이 뜨고요. 1이 뜨고 1이 떴으니까 어떻게 되냐, 무슨 동작을 하느냐, 로딩 동작을 한다. 로딩 동작. 그래서 여기가 0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카운터인데 0에서 9까지 카운트를 할 수 있는 BCD 카운터가 돼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요거는 클리어 인풋을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셋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셋을 어떤 그 논리 함수를 만들어내는데 사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느린 저속인 경우, 로우 스피드의 어떤 동작을 구현할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써도. 그런데 좀 나는 정밀한 연산을 해야 된다, 어떤 정밀한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방법은 쓰면 안 됩니다. 이 방법 써야 되지.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속도가 빨라도 잘 동작합니다. 근데 얘는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자, 살펴보면 이제 여기는 input have no effect니까 여기는 입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력을 띄워 놓으면 안 되고요. 사실은 입력은 다 어디다가든 연결해 놔야 돼요. 1이든 0이든. 그러니까 어떤 그 디지털 로직에서 출력은 오픈 시켜놔도 됩니다. 플로트 시켜도 되는데 입력은 오픈이나 플로트를 시켜놓으면 안 됩니다. 로직 1이든 0이든 연결을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입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어떤 안정적인 로직 레벨로, 전압 레벨로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지 이 칩이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명심해두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동작을 살펴보면 0,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7이다. 0, 1, 1, 1 하면 엔드 게이트가 0이고 이제 난드 게이트의 출력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클리어가 1이니까 정상 동작이죠. 정상 동작을 하고요. 얘가 이제 카운팅 업을 해서 10, 10, 10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이 됐으니까 얘가 이제 엔드 게이트가 1이 됐고요. 따라서 난드 게이트의 출력이 0이 됩니다. 즉 클리어가 0으로 되면서 얘가 리셋이 돼 버려요. 그러면서 10 다음에 0이 되는 거죠. 근데 10이 되는, 얘가 10이 되는 9에서 10이 되자마자 이게 1이 되니까 클리어가 바로 들어가 버려요. 0으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10이 살짝 됐다가 바로 0이 돼 버립니다. 0부터 다시 카운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타이밍도를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0, 1, 2, 3, 4 해서 뭐 8, 7, 8, 9가 딱 되면 9까지 문제였고 10이 이렇게 딱 됐어요. 10이 딱 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리셋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클리어 신호를 그려보면 클리어가 이까지는 1이다가 여기서 0이 탁 되면서 어떻게 된다? 얘가 바로 이렇게 0이 돼버려요. 이렇게 0이. 여기서 잠깐 10이 됩니다. 잠깐. 아주 찰나 동안 10이 됐다가 다시 0이 됩니다. 이렇게. 찰나 동안 요 되는 동안 리셋이다. 이게 요 클리어가 0이다가 다시 1로 올라갈 것입니다. 0이 되면은 요게 다시 0000이 되면 얘가 다시 0이 되고 얘가 다시 1이 되어서요. 클리어가 이제 1이 되니까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신호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9 다음에 이게 잠깐 이렇게 됐다가 10 이렇게 0 이렇게 돼요. 요 사이가 이제 10이 됐던 거죠. 지기지기 하다가 그냥 넘어갑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9 0 이렇게 깔끔한데 요거는 지기지기한 게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좀 위험합니다. 요 혹시라도 고속인 경우는 클락이 이 10이라는 숫자를 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동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안 좋고 얘가 이제 안정적인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엔드 게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엔드 게이트 써도 되고요. 내가 난드 게이트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써야 되는데, 근데 또 난드가 그 난드 게이트 칩이 있으면 난드 하나 더 쓰면 되죠. 난드 있고 요 난드 출력을 다시 묶어서 난드에다 집어넣으면 그냥 요게
and랑 같으니까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냥 두 개 연결해 가지고요. 요런 회로로 만들어서 써도 좋겠습니다. 자, 요 시뮬레이션은 지금 가상적으로 제가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내용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4장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또 쉬었다가 또 다음 강의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